오늘 학습하실 진도 내용이 표 작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 작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2010 실행하셔가지고 F7번 누르면 이제 탭키 눌러가지고 여백 설정하는 거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버튼 누르시면 뭐 편집창에도 편집이라는 메뉴 탭에도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메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게 편집이라는 메뉴 탭입니다. 여기도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쪽 설정하는 거 있죠. 쪽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 뭐 차트 삽입, 도형, 그림 뭐 다 있습니다. 입력에 가도 있고요. 입력에 가도 표가 있고요. 그래서 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줄인지 몇 칸인지는 나중 문제고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해놓고 하세요. 시험 보실 때. 표를 만들 때 우리 시험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해놓고 하시라고요. 이게 수월해요. 그리고 줄수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줄은 늘리고 줄이는 게 되게 쉽습니다만 칸은 늘리고 줄이기가 어려워요. 화면 밖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까탈스러우니까 칸만큼은 정확히 잘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교재 66쪽 66쪽에 지금 청소년 진로 캠프 참가 현황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잖아요. 그렇죠? 그 칸수가 중요한 거예요. 줄수는 늘리고 줄이는 게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기본이 5줄에 5칸이니까 만들기 누를게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보시는 방법으로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표를 만들었는데 오른쪽 끝에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이면 얘네 글자처럼 취급한 게 맞습니다. 자, 표 아래를 클릭하면 표 메뉴가 별도로 보이고요. 오른쪽 끝자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도 돼요. 근데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면 표 오른쪽 끝자락에 엔터 표시가 사라져요. 그리고 표 앞쪽으로 엔터 표시가 나타납니다. 물론 보기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문단보를 보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문단보를 보신다는 전제하에. 문단보를 꼭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 표 메뉴에서 엔터 표시가 오른쪽 끝으로 가요. 그러면 정확히 표가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를 만드는 거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제거해 볼게요. 제거할 때는요, 표의 겉테두리, 제일 겉에 있는 테두리에다 갖다 대면 올가미 네모가 된 화살표로 변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이때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컨트롤 NT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N 눌렀다가 T. 굳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입력에 가서 표 누르면 표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냥 F7번, F6번 그 두 가지는 외우자고 우리가. 예. 그 다음 이제 표를 만들 때 만들고 나서 블럭을 잡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년, 반, 번호, 이름, 성적 글자를 쓸 때 탭키를 눌러가면서 썼어요. 탭키. 학년이란 글자를 쓰고 나서 옆으로 넘어갈 때 어떤 분 글자 쓰고 마우스 잡아서 클릭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향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누르시면 옆으로 넘어갑니다. 탭키 누르시면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탭키 누르면 줄이 생겨요. 막 생겨요. 그러니까 줄을 추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어디에서 탭을 눌러요?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 셀에다가 클릭하고 우리가 탭키를 누르면 요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끝에까지 왔으니까. 그때 탭키 누르면 줄이 생긴다고. 끝에서 제일 마지막에가 났으면 없잖아요. 갈 데가. 그러면 줄이 생긴다고. 이때 불필요한 줄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마우스로 대략 블럭을 잡고, 블럭 잡는 요령도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잡는 게 아니고요. 요점에서부터 드래그하면 되죠. 요점에서부터. 굳이 저 앞에서부터 갈 필요가 없어요. 글자를 블럭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울까요? 남길까요? 치워야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표 메뉴상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줄 추가하기 이런 거, 뭐 위에다가 줄을 추가하기 다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불필요한 줄을 제거하는 건지 칸을 제거하는 건지 다 있습니다. 메뉴판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설정할 때 이렇게 여러 개를 블럭을 잡을 때 하나는 잡히지 않아요. 하나는 안 잡혀요. 하나는. 그래서 마우스로 블럭을 드래그하면 두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소 두 개.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면 하나가 돼요. 키보드로는 가능해요. 키보드로는 가능한데 마우스 갖고는 그냥 블럭 잡고 클릭하면 돼요. 그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 다음에 요쪽하고 이렇게 떨어진 데를 블럭을 잡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클릭을 하고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 연속으로 블럭이 잡힙니다. 클릭하고 나서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연속 블럭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드래그 하면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를 따로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책에 50페이지 보시면 연속된 셀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쉬프트 누를 일이 아니고 그냥 드래그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데를 또 블럭을 잡아야 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드래그, 블럭, 클릭 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는 키보드로 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키보드로. 워드 프로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표 편집을 할 때는 키보드로 해야 돼요. 마우스 갖고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클릭하시고요. 아무데나 F5번 키를 한번 누릅니다. F5번 키를 누르고 키보드로 오른쪽, 아래쪽, 왼쪽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지나? 그렇죠? 움직여지죠? F5번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가운데가 하얀 점이 생긴 상태에서 셀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F5번 키를 한번 다시 누르면 두 번째 누른 셈이잖아요. 그럼 가운데 빨간 점이 생겨요. 이제 키보드를 움직이면 이게 마우스로 블럭 잡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F5번을 한 번 더 누르면, 세 번째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교재 51쪽에 꼭대기에 보면, 자, ESC를 키를 누르면 블럭이 깨지죠. 이때는 글자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글자 단위로. F5번 키를 한번 누르면 셀이 선택됐고요. 엑셀처럼. 이때는 이제 셀 단위별로 움직이는 거죠. 셀 단위별로. 이때 F7번을 누르면 현재 위치가 있었던 칸이 블럭이 되는 거고요. 빨간 포인트가 현재 위치죠. F8번을 누르면 그 빨간 포인트가 있었던 그곳이 줄 선택이 되고, F7번을 누르면 그 빨간 점이 있는 데를 칸으로 잡는 거고,
F8번을 누르면 물론 그냥 마우스를 들여가는 게 빠르죠. 근데 한글 2012 프로그램은 마우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우스가 없던 시절서부터. 그래서 키보드로 작업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키보드가 마우스가 편리하지만 키보드가 정확하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예. 자, 그 다음 너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비를 조절할 때는 세로 칸이 있을 거예요. 세로 칸. 줄. 거기를 마우스로 잡아서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마우스로 조절하면 되죠. 그렇죠? 가장 오른쪽 거는 조절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비가 깨집니다. 너비가 깨지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애들만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는 현재는 안 돼요. 위아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백이 없어요. 여유가. 좌우로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만, 자, 너비가 제각각이 돼버렸죠? 블럭을 다 잡으시고요. 블럭을 다 잡으시고, 표라는 메뉴에 가시면, 줄칸 편집이라는 곳 옆에 이렇게 너비를 같게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너비를 같게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셀이 선택이 되고 나면 위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추가된 그거를 제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다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로 내려갑니다. 5번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높이가 높아진 거죠? 높이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하나만 선택됐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셀이 하나만 선택되어 있을 때 뭐 블럭이 잡히던 셀이 하나 선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높이가 높아지는데 표 전체가 높아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윗방향으로 누르면 표의 높이가 낮아지는데 내가 낮아짐으로써 전체가 낮아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오면 내 너비가 조절이 돼요. 내가 좁혀지면 표 전체도 좁혀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너비가 넓어지는데 이때 전체 너비도 조절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Alt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 아래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현상이 발생하나? Al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 내가 너비가 좁아지면 나는 좁아지는 대신에 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고요. 나의 너비를 오른쪽으로 가서 넓어지면 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좁혀지죠. Alt키 누르고 올라가면 전체 범위는 그대로 두고 전체 크기는 그대로 두고 나의 높이가 낮아질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애가 높아지고 나의 높이를 내리면 아래 방향 키 누르면 높아지는 대신에 아래에 있는 애가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바짝 높이가 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lt키 누르고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좌우로 조정한 거는 바로 Alt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한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좀 높여놓고 나서 연습을 하는 거라 하는 건데, 예. 자, 이번에는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볼 겁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블럭 잡혀 있는 애들만 옆으로 밀려나가요. 당연히 위아래가 안 맞죠? 그러니까 위아래 화살표를 못 움직여. 대신에 이렇게 너비가 맞으면 이제 위아래가 조절이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셀의 너비를 조절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는 뭐와 같다? 알트 키 누른 거와 같다. 알트 키 누른 거와 같다. 예. 51쪽에 상단에 보면 F5번을 한 번 누르기, 두 번 누르기, 세 번 누르기, 뭐 F7번 누르기, F8번 누르기, 그 다음에 셀 크기 조절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조정하는 거, 이런 거.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비도 엉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블럭을 잡을 때 양이 많다 그러면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F5번 키를 하나, 둘, 셋. 마우스로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할 것 같으면 드래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표 메뉴상에 보시면 줄칸 편집이라는 곳에 너비를 갖게, 높이를 갖게 다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도 있어요. 요거는 왼쪽 오른쪽 가로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 거냐 위쪽으로 갈 거냐. 보통 중앙에 놓죠? 중앙에 놓죠. 요거는 세로 가운데, 요건 가로 가운데. 이거는 9개 포인트를 직접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탁상 달력 같으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날짜가 오른쪽 귀퉁이로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 미니 그 탁상 달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지우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3번 학생이 전학 갔어요. 여기 지워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 책에 있는 대로 Alt Delete 누르라고 써 있는데 이 명령어 다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메뉴판을 보시라고. 메뉴판. 표 메뉴를 보셔야지.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표 메뉴 가시면 여기에 보면 줄 빨갛게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게 줄 제거야.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 학생은 없앨 거야. 그러면 여기서 3번 줄에다 클릭해 놓고 줄 지우기 누르면 3번이 사라지는 거죠. 불필요한 칸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성적란을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성적란에다 클릭해 놓고 칸 지우기 누르면 제거가 되죠.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증가시키면 되지. 추가하면 들어가지. 줄칸 편집에 가시면 있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렇죠? 여기다 뭐 비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고라는 같은 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다 합쳐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 그런 거는 블럭 잡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셀 편집에 가서 합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블럭 잡고 M 누르면 합쳐지는데 그냥 메뉴판에서 셀 편집에 있는 거 셀 합치기 누르시면 하나로 합쳐지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반으로 쪼개고 싶어요. 그러면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 보면 칸 나누기가 있고요. 줄 나누기가 있습니다.
칸 나누기 줄 나누기가 있어요. 이름을 성씨하고 이름씨를 따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칸 나누기 들어오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요. 괜히 주책 맞게 줄 나누기 눌러버리면 이렇게 변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합쳐야 되고 합쳐야 되고 합쳐야 되고 합쳐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는데 높이도 잘 안 맞았네. 여기 높이가 좀 안 맞았어요. 이때는 Alt키를 가지고 일일이 조정해서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쩔 때는. 자, 이런 경우는 합치면 되죠? 합치면 되지. 이제 이러다가 M 누르면 합쳐지는 거 기억하면 편하지. 요렇게 해서 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위아래를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위아래 바꿔 쓰려면 통째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까탈스럽죠. 특히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를 통째로 이렇게 블럭 잡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 묶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때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아가지고 요 왼쪽과 오른쪽 선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 왼쪽과 오른쪽의 선을 가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키보드에 뭐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53페이지에 L 누르라고 써있죠? 라인의 줄임말. 이 L 누르는 거는요, 한글 2010 프로그램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고, 이 명령은. 과거에는요, 이 표 안에 들어가서 너비를 조절할 때, 뭐 높이를 조절할 때, 그리고 거기다 선을 그릴 때, 선을 뺄 때, 색깔을 칠할 때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게 L을 누르면 L을 누르면 요 테두리가 L이라는 명령이고요. C를 누르면 배경이라고 하는 게 C 명령이에요. 셀. 대각선은 명령어가 없습니다. 대각선은 새로 생긴 애예요. 그래서 L을 안다는 거는 옛날부터 한글을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저처럼 아주 오래전서부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본래는 어디에도 L이 선 명령을 그리는 명령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예전엔 나왔었다가 숨겨놨어요. 대신에 지금 이거를 씁니다. 여기. 자, 선 없음 눌러보세요. 그럼 선 없음 명령이 적용된 겁니다. 여기는 선 없음을 눌렀잖아요. 선 있음이 아니라 선 없음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왼쪽, 다시 화살표 눌러서 오른쪽에 약간 굵은 선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선이 빠진 겁니다. 여기에는 두 줄을 넣고 싶어요. 여기에는 두 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 있음인데 두 줄로 가야죠? 두 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테두리에 가서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아래쪽. 그럼 블럭 잡은 거에 아래쪽에 두 줄이 들어가요. 이 책에 있는 대로 L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자, 다시 선을 그려 놓고 싶을 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만 선을 왼쪽에 다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선 테두리 종류 모양을 한 줄로 바꿔야 되고요. 아까 두 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줄이면요 굵기가 되게 두꺼워요. 0.7mm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줄로 바꿔놓으면은요 그대로 0.7mm 물려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선이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두 줄 칠하던 선을 한 줄에다 적용한 거예요. 두꺼워야 안 돼요. 그래서 한 줄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0.1mm 두 번째 거 원래 굵기를 아셔야 돼요. 원래 굵기. 그리고 테두리에 와서 왼쪽을 눌러주면 여기 왼쪽 귀 그대로 적용되게 눌러주면 얇은 줄로 그려집니다. 자,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뭐 셀을 선택해도 되죠. 이렇게 만약에 나는 한 줄짜리로 1mm로 빨간색으로 겉테두리를 두르겠다. 이렇게 돌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 줄로 0.1mm로 그 옆에 있는 연필색을 깜장으로 놓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누르기 귀찮으면 요거 첫 번째 거, 바깥쪽 거 원래대로 거기가 얇은 줄로 그려지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익히시는 게 빠를걸요? 과거 버전에서는 한글 2007에서는 이런 메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책에 있는 것처럼 L 눌러가지고 선 없음을 해서 여기다 지우고 왜 안 먹는데니? 선 없음 대각선이지 어쩐지 테두리로 가서 선 없음 그래서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선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편하실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여기 페인트 송을 넣어가지고 뭐 노란색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수월할지. 원래는 이 책대로 한다면 C 눌러서 색깔을 뭐 노랑으로 한다든지 주황으로 한다든지 뭐 색깔을 정해줄 거 아닙니까? 설정. 그러면 색깔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 가서 색깔을 내가 정해주면은 흉 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수월하실지. 53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이제 셀 배경 설정하기인데 얘는 밖에서 C 누르면 C가 찍히니까 안 되고 어디에서 표 안에서 블럭을 잡고 C 누르면 색깔 칠하는 명령이 들어가거든요. 색깔을 뭐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녹색으로 할 건지 녹색이 칠해지니까 이렇게 할 건지 그 다음 대각선 예를 들면 색깔을 제가 빼버릴게요. 색깔을 빼버리는데 여기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여기는 내용 학적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얘는 왼쪽이고 얘는 오른쪽이고 여기다 대각선 그리는 거 보셨죠?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대각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서 많이 보셨잖아. 그럼 이 글자를 쓸 때는 왼쪽부터 써요? 위에부터 써요? 문서는 위에부터 쓰는 겁니다. 왼쪽부터 쓰는 게 아니라 위에부터 내용 쓰고 엔터 치고 학적 쓰시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학적은 왼쪽, 내용은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대각선 있잖아요. 대각선. 얘 눌러주면 대각선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책에는 웃기게 해놨어. 54페이지 꼭대기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L 누르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뭐 C 누르십시오 라고 써있고 대각선 어떻게 하래요? L이나 C 누르면 옆에 대각선 클릭하면 되지 뭘. 왜냐면 대각선에 명령어는 없어요. 여기는 선 그리는 명령이라든지 테두리나 배경은 명령이 있는데 테두리가 L이고 배경이 C라는 명령이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놨지만 다 숨겨놓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대각선은 새로 추가된 메뉴라서 아예 빼버렸어요. 명령어를. 그러니까 얘를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명령이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하고 일로 들어오래 이렇게 뭐하러 그렇게 들어와. L이나 C 누르면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는 대각선 누르면 되지. 이렇게 하라는 건데 약간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그냥 여기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릴 건지 저렇게 그릴 건지 그리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대각선을 뺄 건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하시다 보면. 그 다음 캡션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캡션은요 표 메뉴 왼쪽에 가시면 하나 둘 세 번째 거기에 네모 밑에 가라고 적혀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가. 얘가 캡션이에요. 우리 문제지에 보시면 61쪽 56쪽 한 장 더 넘기시면 바로 있네. 거기에 표를 그려라 라고 돼 있고 표 위에 국제 웰빙 건강 박람회 현황이라고 글자가 써 있잖아요. 이거를 별도로 글자로 쓰는 게 아니라 캡션이란 기능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캡션. 영어로는 캡션이라고 쓰겠지. 캡션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네, 캡션인데 이거는 표, 그림 등의 제목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실제 교과서에서 많이 썼었어요. 이거는요. 국사책에 보면 그림 4-2 통일신라 시대의 한반도 영역 뭐 이런 거. 그런 글자 써 있잖아요. 표 밑에, 그림 밑에, 지도 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캡션이라 그래요. 캡션은 표 안에다 클릭해 놓고 표 만들기 옆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캡션이 어디로 가야 돼요? 56쪽에 보시면 캡션이 오른쪽 위에 있죠? 그렇다고 오른쪽 위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오른쪽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위에다 놓는 겁니다. 위에. 그리고 요거는 지우고요.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이제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캡션의 위치를 오른쪽 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표 밖으로 나가버려요. 오른쪽으로. 안 돼요. 그냥 위냐 아래냐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정렬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 자체가 사라지면 캡션도 사라져요. 캡션이 사라져요. 왜냐면 표 안에 들어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표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캡션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표 자체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진다 그랬죠? 다시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표를 작성할 건데 몇 줄? 5줄. 칸은 6칸.
5줄에 6칸 만들기 누르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높여놔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많이 높여가지고 페이지를 넘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높여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문제도 약간 높잖아요. 근데 뭐 굳이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자, 여기다가 이제 써볼 겁니다. 구분 평균이란 말이 나온 걸 봐서는 평균 명령을 걸어서 평균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다 해 놓으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입력이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이 표 안에를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굴림이라는 글꼴로 바꾸래요. 굴림 10포인트예요. 굴림 10포인트. 취지사항이 그래요. 예. 그 다음 전체가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들만, 평균을 포함한 숫자들만 오른쪽 정렬. 근데 너비가 안 맞죠? 너비가 안 맞잖아. 얘는 글자가 이만큼씩 남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사실은 얘를 좀 넓혀줘야 되고, 이렇게 넓혀줘야 되고, 얘네들은 너비를 균등하게 맞춰주면 되지,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 ITQ 시험에서는 너비를 안 건드려도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돼, 대신에.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두 줄로 벽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천상 너비를 조정해야 되겠지만은, ITQ 시험은 이 전체가 너비가 동일하더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균등분할의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문서 작성할 때는. 근데 ITQ는 그거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여기 노란색이 들어갈 거예요.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들어간다고. 자, 블럭을 잡으시고 표 메뉴에 가시면 셀 속성 중에 면색 있잖아요. 페인트 톤 그린 면색. 노랑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죠? 노랑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요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표 편집에 계산식이 있는데 블럭 평균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에버레이지 A, 컨트롤 쉬프트 S 썸, 평균. 그럼 평균이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천 단위마다 자리점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자리점이라고 해서 천 단위마다 9번 기어 넣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키보드로 입력하지 말고 여기에다 그냥 명령을 걸면 빼라, 넣어라 가능하니까 수월하지. 예. 평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평균은요, 자, 평균을 잘못했을 때는요, 얘를 지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다시 요 알맹이만 블럭을 잡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나와요. 좀 밑으로 더 내려가면 블럭 계산식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표 편집에 보면 블럭 평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계산하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소점이야 두 자리로 나와요. 평균은. 과거에 시험 볼 때는요,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조정하시면 이렇게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평균을 잘못 계산했어. 합계를 모르고 계산했어. 그럼 얘를 지워야 되는데 이 알맹이를 건드려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이거를요 여러분들 컴마로 입력해야 되는데 컴마 입력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굳이 입력을 하시겠대. 그래놓고 점으로 입력해 놓은 거 있죠. 12.850, 10.390.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로 나올까? 10점 얼마? 많이 아니라. 자, 평균. 그러니까 명령을 알면 컨트롤 시프트 A 누르면 평균이 나오지.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도 되지. 근데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기는 블록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거죠. 그 다음 손 모양 그릴 건데요. 이 전체가 두 줄로 되어 있죠. 겉에가. 그러니까 블럭을 먼저 잡으시고 두 줄짜리 선택해 주시고 그럼 굵기가 알아서 글로 갔을 겁니다. 두껍게. 그리고 테두리에 가서 겉테두리 한번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 겉테두리 한번 더 둘러주시고 전체를 두 줄로 바꿨잖아요. 겉에를. 그 다음에 여기도 얘를 봐도 얘도 겉테두리가 두 줄이지 않습니까? 아래쪽이 두 줄이지만 어차피 왼쪽 오른쪽도 두 줄이잖아요. 위도. 그 얘 다시 눌러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줄로 바꿔주시고 0.12로 바꿔주시고 테두리 들어가서 대각선을 그려야죠. 이렇게. 대각선 다시 하는 거. 자, 블록 잡으시고요. 얘를 아까 두 줄로 돼 있었잖아요. 두 줄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얘를 한 줄로 바꿔주시고 네. 여기를 0.12로 돌려주시고 네.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대각선 있잖아요. 테두리 화살표 네. 거기 가서 대각선 모양 보고 눌러주시면 그려지지. 자, 그 다음 표 안에다 클릭하시고 캡션 위죠. 위. 캡션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 글자는 블록을 잡으시고요. 이제 쓰시면 돼. 국제 웰빙 건강 박람회 현황 단위가 명 퍼센트 몇 회. 그리고 얘가 오른쪽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캡션도 굴림이에요. 캡션도 굴림입니다. 여긴 지금 그게 명시가 정확히 잘 안 돼 있는데 원래 표 전체 캡션 굴림이 10포인트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캡션은 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글꼴을 보셔야 돼. 글꼴. 이 글자가 굴림인지 함초론 바탕인지. 원래 함초론 바탕은 명조 계열입니다. 명조 계열. 굴림은요 고딕 계열입니다.
글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굴림으로. 표도 굴림이니까 표 전체는 굴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요렇게 작성하시면 이상 없이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노란색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색깔 칠하는 의미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요 노란색만 차트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얘가 요렇게 블럭 잡아서 차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요렇게만. 그래서 노랗게 칠을 해야 쟤만 차트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다. 자, 56쪽 볼게요. 원래는 얘가, 자 보세요. 1번 2번 문제거든 얘가. 1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스타일이고, 스타일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하고 우리말 쓴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는 거고, 2번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표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2번 입력은 안 했고 그냥 표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어떻게 여러분들 번호를 매길까요? 표에다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 Shift를 누르고 ESC 키를 누르면 표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표 왼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표 위에 빈줄이 생겨요. 우리가 처음부터 표를 만들었으니까 뒤에는 엔터가 내려갈 수 있는데 앞에는 위에 빈줄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표 왼쪽으로 이렇게. 이거 말고, 화살표 말고 I자가 나올 때 이렇게 클릭하시면 표 안으로 들어갑니다. 표 밖으로.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무슨 작업을 하시다가 Shift ES 키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앞쪽으로.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뒤쪽으로 나갈 때는 엔더키 누르면 뒤로 가고,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표 앞에 있으니까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위에 빈줄이 생기겠지, 저 위에. 그럼 이제 여기는 원래 1번 문제가 스타일 문제였고, 우리는 이제 2번 문제가 여기 들어가는 셈이었지. 요렇게. 예.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의 내용을 입력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 A 누릅니다. 그럼 평균이 계산한다는 얘기지.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블럭 잡아서 블럭 평균 계산했지 않습니까? 블럭 평균이 컨트롤 쉬프트 A예요.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만 내잖아, 저거.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글 문서를 할 때 평균이나 합계를 많이 계산해야 돼. 그때마다. 그럼 외워야 돼. 매번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클릭 불편하니까 블럭 잡고 컨트롤 쉬프트 A, 컨트롤 쉬프트 S는 썸, 합계 구하는 거고, 컨트롤 쉬프트 A는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고, 컨트롤 쉬프트 P, 프로덕트, 곱하는 거고, 곱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아서 가운데 하라고 되어 있잖아.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원래는 요렇게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에서는 요렇게 블럭 잡으라 그랬는데 그냥 다 가운데 하고 숫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오른쪽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잡고 고생하냐고. 그냥 싹 한꺼번에 잡아서 가운데 숫자만 따로 오른쪽, 그럼 편하지. 이 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편리한 쪽으로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칠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아까는 C 누르라며. C. 그러지 않았어요? C? 이렇게 블럭 잡고 C 그러면 나왔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서 색을 노랑으로 칠해라. 이렇게 아까는 설명해 놓고 지금은 또 딴 소리를 하네?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이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블럭 잡고 페인트 통에 있는 거 누르면 되지. 이게 수월하잖아. 가급적이면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어려우니까 겉에서 클릭이 쉬우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 그리는 것도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두 줄로 바꿔주고 겉에만 칠해주고 또 요렇게 블럭 잡아서 겉에만 뭐 아래쪽 해도 돼요. 아래쪽 어차피 위 왼쪽 오른쪽은 다 두 줄이 돼 있으니까 이거 누르나 요거만 누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줄로 두께를 바꿔서 0.12 얘가 기본값입니다. 그럼 0.1 하면 안 되나요? 모르지. 0.1인지 0.1인지 안 재봤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는 아니지. 이건 너무 두껍잖아. 아까 이 상태로 대각선 그림 너무 두껍지 않아요? 보세요. 너무 두껍잖아. 그래서 얇은 줄로 바꿔놓고 선을 그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얘가 화면상에서는 지그재그로 나오죠? 탁! 안 나오고요. 프린터로 인쇄하면 딱 찍혀 나와요. 화면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딱 안 나와요.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요렇게 정사각처럼 보이면 딱 보이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캡션 집어넣는 거 해서 캡션도 글꼴을 바꿔주셔야 돼요. 꼭 똑같이 본문하고 요거랑 표랑.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시험에서는 이 높이를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표에서 높이요 이거요. 조정하는 말은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러면 안 건드리고 근데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높여 보이는 건데 높여도 감점은 안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윗사람한테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내보내시면 답답해 하시잖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는 실무에서는 좀 높여주면 좀 때깔이 있잖아. 그렇지. 좀 높낮이도 있고 그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시험에서는 이 고지고대로만 해도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높이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냥 높아 보인 것 뿐이니까 저도 따라 해본 거고, 그렇게. 자, 아래쪽에다가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요. 62쪽에는 표 연습을 해볼 건데, 사실 62쪽에 나와 있는 표는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얘가 2번 문제잖아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얘를 이용한 차트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서 3번, 4번 하고서 페이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글 많이 쓴 거 있었잖아요. 그 안에 표가 들어가거든요. 그 표 연습을 여기서 하자 이 얘기죠. 여기서 지금. 그게 62쪽의 표 그림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표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5줄인가요? 6줄이네, 6줄. 칸은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잡을지, 4칸으로 잡아서 쪼갤지,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가장 좋은 거는 최대로 늘리면 6칸이죠. 하나, 5칸이잖아, 5칸. 5칸이 제일 좋아요. 줄도 따지면 3줄이잖아. 좁게 보면 3줄이죠. 적게 보면 3줄이고 많이 보면 6줄이잖아요. 그러니까 6줄로 늘려놓고 합칠 건 합치는 게 수월하더라고.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6줄에 5칸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분, 행사 일자, 주요 내용, 부대 행사,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맞춰볼게요. 이렇게 건강산업,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붙었네. 또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여기는 웰빙관 밑에 통합의학관.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분란은 여기는 좀 좁혀 주셔야 되고 얘도 좀 좁혀 주셔야 되고 이렇게 좁혀 주시고 행사 일자도 좀 이렇게 맞춰 주시고 주요 내용하고 부대 행사를 좀 이렇게 좀 맞춰 줘요. 이렇게 마우스로 대략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돼요. 조정하시면 되지 뭐. 먼저 제목은 굴림의 18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만 따로 블럭 잡아서 기울어뜨리고 주요 행사란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 탭에 들어가서 강조점이 들어가죠. 강조점 동글뱅이 들어가는 거 요렇게 강조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시사항 옆에 써 있잖아. 빨간 테두리 안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일단은 요거 합쳐야죠. 얘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합칠 때 어떻게 했어요? 블럭 잡고 합하기 이거 눌렀잖아요. 근데 여기 M이라고 써 있잖아요. M. 셀 합치기에 M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M 편하잖아. 그렇게 외워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블럭 잡고 M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 외워져야지. 매번 블럭 잡아서 여기 있는 메뉴 클릭해서 합하는 거는 불편하단 말이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조금씩 외워 나가다 보면 시험장에 가서 내가 알아서 척척척 하고 있다 이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정렬. 그
그 다음에 굴림이래. 굴림. 글꼴 뒤에도 굴림으로 되어 있네. 굴림. 자, 그 다음 여기네. 여기 그라데이션 처리하래요. 색깔이. 아까는 그냥 노랑을 딱 칠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있네. 다른 채우기 C. 여기 가서 아까 노랑을 칠하려고 그랬는데 노랑이 아니잖아.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요. 다른 채우기를 골라라 이거죠. 여기. 아까 보시던 얘 떠요. 그럼 그라데이션에 가서 뭐를 하려는 거죠? 유형은 수직을 쓰고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은 무슨 색? 노랑 하고 설정을 누르면 됐네. 됐잖아. 자, 여기 가서 이 노랑이 아니라 다른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처리하래.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변하는 게 그라데이션인데, 수평인지 수직인지 대각선인지 뭔지 지정하래요. 수직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이 노랑이라고 써 있잖아. 문제지에. 그렇죠? 그럼 그대로 놓고 설정 누르면 색깔이 쫙 변했다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되는 게 수직이. 이걸 수직이라고 부르나 봐요. 수평은 위에서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위에서 변하는 거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고요. 저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이고요. 여기도 두 줄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먼저 블럭 잡고 선 없음 눌러서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왼쪽 없애주고 오른쪽 없애주면 안에다 클릭하면 빨간 선이 보이고 밖에다 클릭하면 안 보입니다.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두 줄로 바꿔주고 위쪽 아래쪽 그리고 첫 줄 다시 블럭 잡아서 아래쪽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원래는 이렇게 높이가 안 높았는데 이렇게 두셔도 돼요. 당연히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거는 착한 행동이지. 근데 좀 답답해 보여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도 이렇게 높여서 보여드리거든요. 원래 아까는 답답해 보였는데 약간 좀 여유있게. 이거는 제가 드리는 옵션일 뿐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한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니고. 자, 책에 있는 설명을 하나씩 보면 그렇게 여기서 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얘를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뭐 셀 합치기. 왜 이걸 해? M 누르면 되지. M 누르면 되지. 예. 책에 써있네. 이론 팁. 셀 블럭을 설정으로 M을 누른다. 얘가 좋은 거지. 본래 컴퓨터를 잘하려면은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되게 잘해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엑셀을 잘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잘할 수도 있고 뭐를 잘할 수도 있는데, 보통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잡스러운 걸 잘해. 뭔가를 착착착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엄마들이 뭐 셰프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배고프다 그러면 뭐 착착착 만들어 주시잖아. 내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반복 연습을 한 거야. 그 중에는 또 우리 엄마 중에는 또 음식을 전문적으로 잘 배워서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를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관련된 기능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컨트롤 C는 뭐야? 복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기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컨트롤 C 누르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어디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척 생기잖아.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하는 거지. 잡스러운 기술을 많이 하는 거지. 예.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꾸준히 한 사람들이지, 꾸준히.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뭐, 메뉴판에서 뭘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제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쭉 지내갔고요. 이제 66쪽에 나와 있는 연습을 이제 풀어볼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똑같으니까 3, 4번만 해볼까? 3, 4번만? 아니다. 3, 4번. 하여튼 뭐 3, 4번부터 합시다. 3, 4번부터. 자, 이렇게 할게요. Alt N. 새로 만들기 Alt N이. 파일에 가서 새 문서가 Alt N입니다. 종이가 바뀌었죠. 그럼 F7번 눌러서 탭키 눌러서 여백 설정 하셔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번 엔터 여러 번, 2번 엔터 여러 번, 이런 식으로. 그 2번에다가 지금 이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2번에다 이 문서를 만드는 거지. 그럼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3번 문항을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잠깐만 보실래요? 이거. 얘를 이렇게 하면 생기죠? 자동으로. 두 개를 써놓고요. 두 개. 2008년, 2009년이니까 얘는 10년, 11년 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A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누르면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태정태세 문단세도 있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도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이런 것들. 웬만한 거는 있는데, 예. 첫 번째, 표 안에 있는 거를 뭐로 해라? 굴림으로 바꿔라.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구해야 되니까 컨트롤 쉬프트 A. 그렇죠? 평균. 여기는 대각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줘야죠. 그렇죠? 자리 좀 넣어줘야죠. 그렇죠? 이거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이죠? 여기는 노란색이지. 그 다음에 캡션 안 넣네. 캡션도 들어가야 되죠? 캡션. 위. 요거는 지우면 되고요.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단위가 TOE? 이게 뭐야? 이런 글자가 있대네. 얘도 마찬가지로 굴림이죠?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캡션이 지금 오른쪽 맞춤으로 돼 있잖아요. 예 조건에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없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글자가요. 이 글자가 딱 봐도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건에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아 여기 지시사항에 조건이 없다고 해서요. 네.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돼요. 문제사항, 문제 지시사항이 없는 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돼 있어요.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시사항대로 하면 100점이 아니고 나머지까지 해줘야 100점이야. 테두리 선의 굵기를 몇 미리를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나와 있는 형태로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근데 두껍다. 그러니까는 한 줄로 0.12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줄이죠. 그렇죠. 두 줄로 넣고 겉테두리 눌러주고, 요렇게 블럭 잡아서 겉테두리 눌러주고, 요렇게 블럭 잡아서 겉테두리 눌러주고,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도둠이니까 도둠 써주시면 되고, 그렇죠. 도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숫자들만 오른쪽, 그리고 여기는 천단위 바닥 구분기호 넣어주고, 여기 두 개만 합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S. 합계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한 줄로 대각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이죠. 그렇죠? 노란색. 그리고 두 줄. 똑같이 겉에 왼쪽 위아래 두 줄짜리 눌러주고, 겉에 요렇게 잡아서 겉에, 요렇게 잡아서 겉에.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막 생겨요. 캡션 집어넣어 볼까요? 캡션 위쪽에 국제 웰빙 예, 요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글꼴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기가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이만큼 넓고 나머지는 너비를 재조정해 줘야 돼요. 안 한다고 해서 감점 조절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여기 같으면 너비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너비가 앞부분이 글자가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넓혀 주시고 나머지는 조정해 주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Alt N 새로 만들기,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번호 1 엔터 여러 번, 2 엔터 여러 번, Alt Shift 엔터, 3번 4번 Alt Shift 엔터. 그럼 이제 얘가 세 번째 페이지잖아요. 1, 2번이 1페이지고 3, 4번이 2페이지 아닙니까? 얘는 세 번째 페이지예요. 거기에 이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 볼 겁니다. 위에 있는 제목 글자 써주시고, 그 나머지 이제 하나씩 풀어 볼 겁니다. 특수문자 들어가야 되겠죠? 특수문자. 문자표 컨트롤 F10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들은 병합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병합을 시켜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병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병합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얘를 너비를 조정해 주시고, 적절히 조정을 해 주셔야, 이쪽 글자가 깨지지 않지. 두 줄이 되면 안 되거든. 두 줄이 되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을 이렇게 조절했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엔터.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엔터 바랍니다. 이렇게 따로 엔터 치면 돼요. 여기는 얘를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를 너비를 얘를 조정해 갖고 일일이 맞추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셔가지고 맞추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운데 정렬하면 되고, 높이는 여러분들이 높여도 상관없습니다. 높여도 상관없어요. 예. 여기 가서 엔터를 치고 표를 만들어요. 그렇죠?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글꼴을 바꾸고 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기울임꼴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다가 이걸 꾸몄어. 이게 꾸몄어.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래서 표를 만들면 표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 가서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할 때 얘가 물려나갔잖아. 이렇게 밀려나갔잖아. 그리고 글 쓰면 얘도 글자가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하세요. 그러면 딱 되지. 그렇지?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연습을 여러 번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몰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시게 되는 건데, 뭐 실수도 아니지. 뭐 컨트롤 1번 누르면 뭐 바뀌니까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비를 조절할 때, 얘들은 한 줄로 쓰면 되지만 비고란 세 줄이잖아요. 세 줄. 이거는 그냥 엔터 쳐가지고 줄을 강제로 바꾸세요. 그럼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예. 특히 요런 경우에는 너비가 미세하게 여차하는 순간 두 줄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적절히 마우스로 조절을 다 하셔야 돼. 불편하겠지만은 그렇게 다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여기도 이제 병합할 건 병합해야 되겠죠. 예, 특별한 거는 아닐 것 같아.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숙달이 문제지 잘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우리 다시 페이지 넘겨볼게요. 저 뒤로 깡총 넘겨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212페이지 한번 보실래? 212페이지. 여러분하고 다른 문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ITQ 10월달에 시행했던 문제인데요. 10월달에 이제 11월달 문제는 제가 가져올 테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1교시, 2교시, 3교시에 시행한 문제인데,
예,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자, 제 거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원본이니까 칼라로 나오는 거고, 실제는 이제 흑백 문제지로, 우리 거기도 흑백 문제지로 인쇄가 됐죠? 그 노랑인지 빨강인지 모른다니까. 자, 1페이지에 이렇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영어와 우리말을 써가지고, 그 다음 2번 문제에다 표 작성하죠? 방금 전에 우리 연습한 대로 평균 계산에 넣으라고 하는 거고. 이 노란색만을 블럭 잡아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고. 3번 문제, 4번 문제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야? 수식 입력기하고 도형 그리는 건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이거는 다 했어요. 아직 요거는 안 했어요, 요거. 그림 가져오는 건 아직 안 했거든요. 이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했어요. 아직 뭐 머릿말, 꼬릿말 같은 거 세밀하게 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니까 또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건 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울 일이 요 차트, 수식 입력기, 그 다음에 도형 그리는 거, 이 연습을 할 겁니다. 예. 교재를 넘겨서 70페이지로 갑니다. 진도가 좀 빨라지죠, 그렇죠? 조금씩 빨라집니다. 엑셀에서는 차트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자료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글에서는 표를 작성해서 이를 이용한 차트 작성이 가능하고, 빈 화면에 차트 작성을 하면, 작성 명령을 걸면 입력하는 창이 별도로 표시되기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글이 여기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얘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차트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 놓고 차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엉뚱한 차트잖아요. 얘를 고치면 돼요. 요렇게. 근데 뭐하러 고쳐? 입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입력한 데이터 있죠?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 블럭을 잡으시고 표 메뉴에 가도 차트가 있고, 입력에 가도 차트가 있고, 편집에 가도 차트가 있고, 그 차트를 누르면 표 위에 자동으로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오른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요. 얘를 클릭하면 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차트 메뉴가 활성화되고요. 글자처럼 취급하면 얘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때 얘를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블럭을 잡아서 차트를 만들면 위에 생겨요. 기본적으로. 그럼 얘를 클릭해가지고 글자처럼 취급하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이때 얘를 쭉 넓히면 돼요. 크기를. 표만치 이렇게. 그러면 표 아래에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도 만들어야 되고 모두 꾸며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페이지를 넘겨서요. 74페이지를 연습할 건데요. Alt N 새로 만들기, 페이지 설정, 번호 매기기, 페이지 바꾸고 번호 매기기,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저는 이게 숙달이 됐잖아요.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ITQ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한글은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한다. 번호 매긴다. 뭐 이런 거. 자, 그럼 2번 문제 안에다가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표. 연도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 현황. 이 표를 입력을 해야만이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표면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요거 입력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는요. 예. 표 작성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6칸이네. 그렇죠? 6칸. 입력은 이제 다 했고요. 여러분들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셀 모양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차트 연습만 먼저 할 거니까는 그러니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차트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2013년도 합계는 계산하지 말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는 걸 봐서는 여기도 컨트롤 쉬프트 S 썸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이거는 뭐 원칙 아닌 원칙입니다. 데이터 입력은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차트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구분서부터 노랗게 된 부분만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요. 표 메뉴든 입력 메뉴든 편집 메뉴든 간에 차트 항목이 있을 겁니다. 클릭. 그 위에 생기죠? 그렇죠. 그럼 얘를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점을 펼쳐가지고 넓게 만드세요. 얘는 어디에 생긴 거냐면요. 이 표 있죠? 표. 엔터 표시 안 보이죠? 여기에 얘가 오른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엔터를 빵빵 쳐주면 분리가 돼요. 위아래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붙여도 되고요. 아까처럼 그대로 둬도 되고 엔터를 쳐서 위아래로 분리해도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글 2015로 문서를 작성할 때 차트가 아래 생긴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위에 생기거든요. 항상. 그런데 상황에 따라 아래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클릭해 놓고 글자처럼 취급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위아래가 이렇게 엔터 표시가 여기서 보이시게끔 해서 구분해 주시면 분리가 됐다는 건 확인이 되죠. 굳이 분리 안 해도 되고요. 자, 보세요.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올려놓고 보세요. 그러다가 마우스를 쓱 내리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하면 아예 편하게 작동이 되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위에 표가 있고 아래 차트만 있으면 돼요. 그게 글자처럼 취급이든 뭔 척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자, 먼저 이 차트를 클릭해 보시면 저 위에 차트라는 메뉴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죠? 다른 메뉴 클릭해 보실래요? 다른 메뉴? 입력, 서식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쪽도 몇 개가 이렇게 몇 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저 위에는 메뉴가 아무것도 활성화 안 되는데 그리고 보세요. 차트를 처음에 클릭했을 때는 8군데 조절점이 차트 위에 생기는데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조절점이 뒤로 들어가요. 네모난 포인트가 뒤로 간다고 뒤로. 요것이 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대로 작업할 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얘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 차트 제목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더블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라는 거를 먼저 누르라고 돼요. 이게 수월해요. 그것이 교재 75쪽에 나와 있는 1번 차트를 하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노랗게 되어 있는 영역을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차트를 클릭하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저는 아까 너비 조정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도 된다 그랬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차트 마법사를 들어가는 거죠. 차트 마법사. 그러면 마법사라는 말은 뭐냐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보셨잖아요. 흰 수염 이렇게 휘날리면서 지팡이 들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산신령님 같은 그 마법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위저드라고 해요. 위저드라고 하는데 마법사죠. 마법사. 얘는 뭐냐면 단계별로 처리하는 과정을 컴퓨터에서 마법사라고 불러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렇게 쫙 명령을 걸어놓고 착 한 번에 끝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턴가 마법사란 말이 뜨면 아하 단계별로 진행해라. 그래서 지금은 뭐로 되어 있냐면요 3단계로 나갈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할 겁니다 이거죠. 자, 차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보세요. 꺾은 선인지 막대인지를 보셔야 돼. 우리는 지금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꺾은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꺾은 선. 그쵸? 근데 꺾은 선도 16가지가 보이는데 이건 값이 보이는 꺾은 선이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꺾은 선만 보이는 거야. 꺾은 선만. 첫 번째 거고요. 할 일은 끝났으니까 다음.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열입니까? 행입니까? 우리는 그냥 행 그대로 두면 되는데 어떤 건 열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화면 보고 우리 문제지 보고 하면 돼요. 문제지 보고.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가 많아요. 첫 번째 제목부터 넣어보자고. 연도별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연도별 한 칸 띄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 한 칸 띄고 현황. 자, 그 다음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갑축입니다. X축, Y축 외우지 마시고요. 글자가 적혀 있는 연도 거기가 항목축이고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값입니다. 값. 우리 지금 숫자가 적혀 있는 곳에 단위가 1000명이라고 써 있죠. 여기 갑축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붙여서 콜론 한 칸 띄고 1000 한 칸 띄고 명 이렇게 돼 있죠. 본래 그 콜론 기호가 과거에는 왼쪽 오른쪽 띄웠었어요. 지금 요 위에 차트는 표에는 단위 다음에 1000명이 콜론이 왼쪽에 오른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차트에서는 단위 다음에 콜론이 붙어 있어요. 그거 틀리면 감점됩니다. 띄어쓰기에 따라서. 자, 차트 제목 썼죠? 축 제목 썼죠? 축 제목 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축 눈금선 가보세요. 눈금선 없죠? 범례가 어디로 갔나 보세요. 범례가 오른쪽 그대로 있죠? 근데 얘가 시험에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간 애도 있어요. 범례라는 게 파란색이 뭐고 노란색이 뭐고 빨간색이 뭔지 알아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범례인데 얘가 기본은 오른쪽에 있는데 시험 문제 보면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래쪽 오른쪽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안 건드려요. 제목 건드렸죠? 차트 제목과 축 제목. 범례 위치 선택했죠? 범례 위치. 그 다음에 눈금선을 이렇게 표시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금선이 표시될 때 있다고. 여기에 500, 1000, 1500, 2000에 선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리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그리면 되고. 마무리 확인.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을 눌러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다시 1단계 그대로 넘어가고 2단계 확인하고 3단계 가서 범례 위치를 아래쪽 이거를 이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네, 예.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마법사 근데 3단계에서 2단계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나머지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 한 번 더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